안녕하세요. 이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엑셀을 이용하여 이항분포의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첨부되어 있는 2-2장 파일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의 확률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과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은 각 수를 하나씩 빼가면서 곱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명의 야구 선수가 있을 때 이 야구 선수의 타격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총 몇 가지나 될까요? 예, 그것은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해서 끝까지 1까지 곱해주는 것이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하신다면 9 곱하기 8 곱하기 이렇게 쓰지는 않으시겠죠. 예, 이것을 위한 함수가 존재합니다. fx 누르셔가지고요. 범주 선택에서는 모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통계 함수가 아닙니다. 팩토리얼은 F로 시작하죠. 그래서 F로 가셔서 팩토리얼과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시면 팩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넘버의 계승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 누르시면 여기다가 9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9 팩토리얼이 계산이 됩니다. 예, 무려 36만 2,880가지가 나옵니다. 예, 야구 감독들이 9명의 타순을 정하기 위해서 36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최적의 한 가지를 찾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퍼뮤테이션의 계산입니다. 10 퍼뮤테이션 3은 10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의 수죠. 계산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일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뮤테이션은 P로 시작하겠죠. 예. 퍼뮤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순열의 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퍼뮤트 선택하시고요. 10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예, 그러시면 720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다음은 O 컴비네이션 2입니다. 이것은 5개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죠. 예,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함수를 이용해서 컴비네이션 함수를 찾으시면 되겠죠. 예, 컴비니라는 함수가 있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5에서 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러면 10 컴비네이션 3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컴비네이션 3은 10 퍼뮤테이션 3을 3 팩토리얼로 나눠준 것이니까 암산으로도 한 120 정도 나오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빈에서 10 3을 써주시면 12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큰 수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 컴비네이션 2요. 그러면 역시 컴비네 함수를 찾으셔서 5000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나오죠. 예, 굉장히 큰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앞에 숫자가 커지면 값이 굉장히 커지죠. 만약 5000에서 200을 골라볼까요? 200개를 골라보는 방법의 수 그러면 이건 뭐가 바뀌죠? 여기 200으로 바뀌게 되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비네이션은 좀 큰 수가 나오면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5는 사지선다형 문제 3개를 임의로 대답했을 때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할 확률과
두 문제 이상 맞힐 확률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를 임의로 대답해서 맞추면 성공, 못 맞추면 실패입니다. 3번 시도해서 성공한 개수가 2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x가 맞춘 개수라고 하면 그것은 이하음포를 따르겠죠. 이하음포 3번 시행을 하고요. 성공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x의 범위는 세 문제를 임의로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맞을 수 있고요. 하나 맞을 수 있고 2개 맞을 수 있고 3개 모두 맞을 수 있겠죠. 그것들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하음포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이놈 디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하음포가 바이노미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수로 가셔서 통계 함수를 선택하시고 바이놈 디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엑셀을 이용해서 확률값을 계산하는데 분포의 확률값은 뭐뭐점 디스트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구하는 것이 저희가 영일 확률입니다. 영일 확률 몇 번 시도했습니까? 3번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3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은 0.25입니다. 그리고 큐뮬러티브는 누적 확률이란 뜻인데 0까지의 확률인지 0에서의 확률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0에서의 확률이기 때문에 누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적이 아니라 뜻으로 false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일 확률은 0.421875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함수로 가셔서요. 저희가 이렇게 영일 확률을 계산할 때 0을 직접 썼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셀 주소를 찍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구했을 때 채우기 핸들에 의해서 카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일 확률을 계산한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2일 확률, 이 경우는 3일 확률을 계산한 것이죠. 자,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이렇게 확률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두 문제 이상 맞출 확률이죠. 두 문제 이상 맞출 확률이라는 것은 equal 쓰시고 요 값과 요 값을 더해 준 것입니다. 0.15625. 자, 그리고 x가 0일 확률은 0.421875였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놈 디스트에 가셔서 x가 0일 확률 그리고 3번 시도하고 성공 확률이 0.25 그리고 누적이 false였었죠. 제가 tru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확률이 맞다라고 하면 값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false를 썼을 때와 true를 썼을 때가 똑같은데 그 이유는 0일 확률과 0까지의 확률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1까지의 확률을 구한다면 다시 한번요. 바이놈 디스트 가셔서 1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까지의 확률 3번 시도하고 성공 확률은 0.25 그리고 true 이렇게 쓰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0.41875가 아니라 0.84375가 나오죠. 이 값은 1까지의 확률이니까 이 두 확률을 더한 것일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값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하음포 함수, 이하음포의 확률을 구하는 함수 바이놈 디스트에서 요 큐뮬러티브라는 것은 까지의 확률이냐 그 점에서의 확률이냐 요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예제 2.6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6 A 항공사의 예약 부도율은 10%이다. 정원 200명인 항공기에 200명의 예약이 완료되었다. 실제
탑승객이 185명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탑승객이 185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X가 185명 이상일 확률이요. 탑승객을 X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약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성공, 안 오면 실패가 되겠죠. 몇 번 시행하는 겁니까? 예약이 200명이니까 200번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성공 확률은요. 부도율이 10%니까 성공 확률은 0.9가 되겠죠. 그래서 탑승객은 성공 횟수의 분포이기 때문에 이하분포이고 시행 횟수는 200번, 성공 확률은 0.9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X가 185 이상일 확률. 저희가 바이놈 디스트에 의해서 어떤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냐면 몇 가지의 확률, 이렇게 왼쪽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5 이상일 확률은 1에서 184까지의 확률을 빼준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요 184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누르시고요. 바이놈 디스트에 가셔서 184입니다. 그리고 몇 번 시행했죠? 200번 시행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0.9가 되고요. 그리고 184까지의 확률이니까 누적이 맞죠. 그래서 true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184까지의 확률은 0.8569니까 1에서 이 값을 빼주려면 식에다가 바로 1 마이너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0.1430 이렇게 185명 이상일 확률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예, 다음은 유제 2.7입니다. 유제 2.7. 방금 전 예제에 항공사에서 항상 200명까지만 예약을 받는다면 예약 불이행 승객 때문에 거의 매번 자리가 존재할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뜻이죠? 예약한 사람들이 올 확률은 90%니까 200명까지만 예약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한 180명 정도가 탑승을 할 것이고요. 20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안 오기 때문에 20개의 빈자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 항공사는 그래서 예약을 좀 더 정원보다 초과해서 받고 싶어 합니다. 이 항공사는 몇 명 정도에게 예약을 더 받아도 확률적으로 무방하겠는가? 예약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고객들이 항의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실제 탑승객이 201명 이상인 경우가 자주 나타나지는 않고요. 1000분의 1, 0.1% 미만이 되도록 하는 N, 예약자 수를 구하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 항공사에서는 정원이 200명이라 하더라도 안 온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더 많은 여유분을 예약을 받아 놓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과해서 탑승객이 오는 경우는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종의 약간의 서비스를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경영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은 0.1% 미만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00명이 정원인 항공기에서 몇 명까지 예약을 더 받아도 무방할지 예약자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약자 수가 200명을 받았다고 하면 201명 이상 올 확률은 얼마죠? 이건 당연히 0이겠죠. 예약자를 201명을 받았는데 201명 이상 올 확률이야. 이것도 거의 0에 가깝겠죠. 202명 받았는데 201명 이상 올 확률이요. 이건 조금씩 커지면서 어느 순간에 0.1%를 초과할 것입니다. 예,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201명을 초과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누적 확률은 왼쪽 확률을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1에서 x가 200까지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먼저 200까지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시고요. 바이놈 디스트에서 200까지 확률이니까 여기가 200입니다. 그리고 몇 번 시도했습니까? 예약자 수가 200명이니까 200이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카피를 위해서 요 200이라 쓰지 않고 이 셀 주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은 0.9입니다. 그리고 200까지의 확률이니까 tru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1에서 빼준다고 했었죠. 즉 예약을 200명 받았을 때 201명이 올 리는 없겠죠. 확률은 제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약을 201명 받았을 때 201명 올 확률은요. 아주 적지만 얼마죠? 이것이 100억 분의 6이 되죠. 아주 적지만 조금씩 존재하죠. 조금씩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206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탑승객이 201명 이상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0.001이 초과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때 초과됐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받으면 0.001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209명까지 받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하응포를 실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또 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로또 복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5개 번호 중에서 6개의 번호를 맞추면 1등이라고 했었죠. 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률은 45개 번호 중에서 순서 없이 6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통계는 아니었고 모드였었는데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비네이션이죠. 45개 번호 중에서 6개의 번호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814만 가지입니다. 즉 이 중에 한 장이기 때문에 1등 확률은 814만 분의 1입니다. 여기다가 1 나누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또가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이 800만 분의 1입니다. 자, 2등이 당첨될 확률은요. 2등이 당첨될 확률은 방금 전의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왔어요. 이 앞에 부분이 좀 다르죠. 밑에 분모는 똑같고요. 직접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빈 몇 개에서 몇 개를 고른다고요? 6개에서 5장을 고르고 그리고 곱하기 한 장에서 보너스 한 장에서 한 장을 고르고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 몇 장이 남았습니까? 38장이 남았죠. 38장에서 한 장도 안 고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위의 값은 그냥 6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등은 어떻게 됩니까? 3등은 보너스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45장에서 6장을 고를 때 6장에서 5장 고르고 나머지 39장에서 한 장 고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6 곱하기 39가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습한 이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셔서 업로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